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창원에서 식당 여주인을 상대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지역 여성단체는 끊이지 않는 여성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현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입법 예고한 경남도의 여성폭력 방지법이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이번 내용들 오늘 자세한 분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경영 경남도의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위원장께서 지난 일요일 집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집회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요일 날 2시에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한 60여 명의 그 여성들이 모여서 창원 페미사이트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집회는 지난 5월 4일 그 창원에서 발생한 40대 그 남성이 네. 고깃집 여사장 60대 여성을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이 사는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다가 칼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은 정신질환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20년 연장자인 여성의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어이없이 살해한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네. 이 사건에서 판 20, 30대 여성들이 특히 이제 분노를 하였고요. 이 경상도 비혼 공동체 여성 모임인 위드가 주최를 했고 저희 여성의당 경남도당이나 여성단체 페미니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창원뿐만 아니고 진주, 양산, 김해 여성들이나 또 정의당이나 민중당의 그 여성 당원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이랑 이제 수십 개 여성단체와 여성의당이 2016년 5월 17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강남 여혐 살인 사건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살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되는 4주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경남에서 여성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 안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경남 시민 행동을 이라는 목소리로 지금 공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지방검찰청이라든지 경남경찰서 앞이나 경남경찰청 앞이나 경남도청, 창원시청, 경남교육청에서 5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혐오 피살 사건 4주기 추모 행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성의 생명권과 안전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네,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인데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형태 범죄가 최근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먼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으로 고인되신 여성분께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여성 강력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번에 살해 동기가 여성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살해 동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여성한테 계속 친절을 강요한다는 이것도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이 역시나 여성들한테 모두 원인을 돌리거든요. 당신이 유혹을 하지 않았냐, 또 맞을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동기를 거는 거는 지금도 여성 혐오 범죄나 똑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지 다른 면이 있다면 여성이 전혀 모른 채 남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 여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이게 참 더 심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 원인이 볼 때 우리 사이버상에 익명성으로 난무하고 있는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권의식이나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걸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일종의 사회적인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를 제도상에 아무리 양성평등 기본부터 바뀌고 여성폭력 방지법도 만들어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다룰
다루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보통 남성 집단들이 좀 성찰을 좀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왜 이러는가,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 혐오나 차별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늘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저는 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뭐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일명 미투 1호법이라고 불리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이 여성 안전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네, 그렇죠. 현재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은 작년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기존에 이제 여성 인권 3법이 있었죠. 성폭력 특별법이나 뭐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이렇게 3법이 있었는데 요 네. 가해자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기존의 성불평등한 이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의 그 정책을 보면은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한 법적 구조 마련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지원을 이제 권리로서 이렇게 했거나 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여성폭력 정책의 실효성을 추진하기 위한 이 구조를 좀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2018년 논의를 하면서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으로 이렇게 수정 통과되어서 약간 법안의 취지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폭력 3법을 우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네. 피해자 보호나 성불평등한 구조를 이렇게 바꾸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 혐오나 성착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이 좀 더 필요하고 정부의 여성 혐오 건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 혐오 범죄나 그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이 남성의 이게 놀이나 재미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재난 대응 수준의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여성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도의원 입장에서 어떤 허점들이 보이는지. 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여성폭력 방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른 조례라기보다는 현재 그 기존에 있던 성폭력 그 방지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전면 개정안으로 사실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여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이제 기본 의무를 좀 지키려 한다거나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네. 지방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법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허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동의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성폭력 방지법은 다른 법과 달리 여성폭력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있고 2차 피해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서 사실 이런 건 조례에 좀 약간 동의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게 좀 함의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조례에서 또 굳이 명시 안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 그 폭력 방지 기본 조례에 따라서 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좀 명확하게 좀 나와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이제 구태여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의 지금 폭력 현실, 특히 우리 창원 여성 살해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2차 피해 방지 센터를 만들겠다. 좀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교육을 좀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또 명시하고 이런 것도 해야 좀 조례 제정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네, 구체성을 요구하셨는데
경남도의 18개 시군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조례 지침을 뭐 말씀하셨듯이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이고 일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빠진 부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뭐 관심이 좀 부재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공무원들은 법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의무가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법 따라 하겠다 이런 경향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인식의 정도가 아마 성폭력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쪽 조례들만 나와 있고 가정폭력이 중요하다면 그쪽만 나와 있고 다 총괄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 경남도내도 보니까 거창, 창녕, 합천 이런 경우는 아예 뭐 조례나 지침조차 없다는 이런 정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지방 의원들이 대다수가 80~90%가 남성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폭력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를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한 30~40년 됐지만 아직도 이런 조례조차 없다는 게 우리 좀 현주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을수록 좀 답답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참 요구할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그 하반기에 입법 예고된 경남도 여성폭력방지법도 더 보완할 것이 있어 보였는데요. 어떤 점도 요구하고 싶으신지. 지금 현재 뭐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입법 예고를 하게 돼서 이제 의견을 주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의견이 개정안이 당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 시민, 도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성단체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경상남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뭐 수용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젠더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인정되는 부분보다는 좀 수용 안 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도지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은 행정 부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신 분들이 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선출직들이 보통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안전이나 두려움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본 조례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가지고 높이기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전체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이 아니고 정말 여성의 생명권 안전은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이번에 이제 집회에 나와서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안전이나 생명권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가면은 50대, 60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은 비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여성, 20, 30대 여성이 사실 당사자인데 이 여성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듣고 기본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성비의 문제인지 남성분들 중에서도 뭐 올바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며칠 전에 여성폭력방지 조례안에 여성단체 의견을 받는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게 방송 인터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고 아마 김경영 의원님이 좀 의견을 받아라 하셔서 아마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폭력기본법이나 또 다른 이제 강력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검토하고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계속 성평등 정책을 이렇게 제안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조례만큼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정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 정책을 잘 수립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이 협력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좀 예방하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예부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집행기관에서 아마나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생각이 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참 반갑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라기도 그렇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 이럴 때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내용들이 잘 담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에 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도민인권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권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이 계속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연이어서 벌어진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 특히 여성들 그러면 여성이 웃어주면 강간당하고 여성이 또 안 웃어주면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런 얘기를 얼마 전 우리가 페미사이드 집회 때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 동백꽃 핀 무렵에 옛날에 동백 얘기가 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 연쇄살인범이 접근했던 이런 것들을 결국은 또 뿌리치면서 내가 친절을 파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그 시민들 생각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러면 청년 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년 평가 넘어서서 성인권 평가, 또 혹시라도 우리가 주변에 성차별 평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우리 좀 인식도를 많이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번 좀 조례에 담겼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핵심으로 한 토론이나 토의를 페미니즘, 혹여 혹시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 계시고 이것도 성차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 페미니즘 맞습니다. 일단 이런 토론이 페미니즘 한 부분은 맞습니다. 페미니즘이 나쁜 뜻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페미니즘이란 기존의 그 남성 중심인 가부장제 사회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고, 여성도 기존 이 우리 사회에 주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 성고정관념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이런 토론도 페미니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폭력에 대해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런 부분을 백래시라고 하는데, 이제 역차별이다 또는 이게 뭐 남성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성차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을 말해서 그 폭력을 없애야 되는 게 그 페미니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차별 구조를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흑인 문제를 말하면서 흑인 문제에 대해서 흑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 차별받는다 했을 때 누가 옆에서 백인도 차별받아, 백인 차별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보다는 피해자들을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제도의 문제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텔레그램, M방 성착취라든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어도 되는 여성과 죽여도 되는 여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남성을 대입시켜보면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남성도 없고 죽여도 되는 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인권은 동등하다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정책이나 예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특히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다른 지역이 먼저 빠릅니다. 사실 경기라든지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곳이 굉장히 빠른데 그런 거 참 좋죠. 경남에서 만약에 먼저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왜 하냐, 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수한 지역을 따라서 가는 그것만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저도 한계는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많이 좀 교류를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런 여성 정책은 현실을 좀 들여다보기를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여성폭력 방지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김경영 경남도 의원, 이경욱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남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개선이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공감을 얻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